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증시 흐름을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맞아요. 시장이 단순히 지수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흐름들을 읽는 게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냐 이건 넘어서서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같이 봐야겠죠. 오늘은 그 흐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표보다는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코스피가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2,700선에 다가섰고 코스닥도 1.25% 상승 마감했죠. 주중반에 상승세가 꽤 강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초초반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이 유해 관세 유예 발언이 나오면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29일에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발언 이상 또 엔비디아 실적 호조가 딱 맞물렸어요. 이게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렸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력한 촉매자가 된 겁니다. 정책 기대감. 수급 쪽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29일 하루에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엄청나게 샀잖아요. 각각 거의 2조 9천억, 6조 8천억 원 쑥 매수하면서 지수를 그냥 확 끌어올렸죠. 네, 맞아요. 그날 수급이 정말 대단했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다만 이렇게 막 강하게 달리다가 30일 주 후반에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하락했죠. 근데 이건 단기 급등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받는 와중에도 제약바이오 같은 새로운 테마가 힘을 내는 걸 보면 시장 에너지는 여전히 좀 강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숨고르기 속에서도 에너지는 여전했다. 그럼 그 강했던 테마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테마가 제일 눈에 띄었나요? 법적 고지 및 투자주의 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지주사 테마였죠. 신풍제약우가 한 주 동안 68% 넘게 올랐고요. HS 요송도 50% 이상 급등했거든요. 와, 68%, 50%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호재라기보다는 그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같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기반 테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군요. 시장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증거네요. 그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그 AMPC 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다만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좀 거친 건 좋은데 여전히 업계 경쟁이 너무 심하다거나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어서요. 지속성은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제약바이오랑 통신장비 테마는 어땠나요? 이쪽은 뭔가 기대감 이상의 좀 실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단순히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이백이 거의 6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을 했고 또 한국 BNC가 중국 NMPA 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딱 나와줬어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준 거죠. 네, 실질적인 성과. 그렇죠. 통신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대 상용화 정책이라든지 위성통신 서비스 승인 같은 구체적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KMW 같은 종목이 한 주에 36% 넘게 오르고 그랬죠. 이 두 테마는 실체가 따라오고 있어서 지속성이 꽤 높다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 제약바이오, 통신장비 기억해둬야겠네요. 반면에 자동차주는 역시 관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계약 소식이라든지 해외 진출 같은 이슈로 움직인 경우들이 있었죠. 네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나이백 기술 이전이나 한국 BNC 중국 진출 회에도요. DH 오토웨어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 소식을 알렸고 또 하나기술은 독일에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 수혜주들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었고요. 그러며 한국전력이 무려 72조 원 넘는 송변저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자 TC머티리얼즈가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진파와나 한택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로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미국 FDA 승인받은 파인메딕스, 오라클의 AI 서버 투자 확대 수에 기대감이 생긴 코칩 같은 종목들도 개별 이슈로 올랐고요. 반면에 하이브는 좀 경영진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렸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글로벌 변수도 중요하고 국내 정책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또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6월 대선이 다가오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통신 육성이라든지 바이오 육성 같은 정부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 테마 대응도 해야 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빠른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 또 성장 스토리가 좀 확실해 보이는 테마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 제약바이오, 통신장비,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테마 중심으로 좀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분산 투자. 그렇죠. 그리고 더 길게 본다면 이제 큰 흐름인데요.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인공지능 AI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에 좀 올라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한 주는 이 정책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나이백이나 한국 BNC처럼 실제 사업 성과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지주사 테마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결국 시장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또 미국 관세 같은 외부 변수는 항상 좀 경계하면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 나눈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 같은 이런 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의 투자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